자, 동영상 잘 보고 왔습니까?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고 했던 아까 롯데타워를 짓는, 그 다음에 그 짓는 과정에서 활용된 여러 가지 첨단 기술, 건설 기술들의 예들을 우리가 동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요. 여러분이 보다 보면 물음 1, 2, 3, 4, 5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. 그런데 물음 6번 왜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는 걸까에 대한 건 동영상에 답이 없거든요.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미리 선생님이 잠깐 힌트를 주거나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높은 빌딩을 사실은 지을 이유는 없습니다. 그런데 이런 빌딩을 지었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점은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해 볼 수 있는데, 첫 번째는 하나의 랜드마크, 즉 유명한 건물이 된다는 거죠. 이 랜드마크가 하는 역할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하나의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하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렇게까지 높은 건물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또는 안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. 이런 정도의 건물을 짓는 나라라면 또는 기업이라면 얼마나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또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초고층 빌딩을 각국에서 굉장히 많이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초고층 빌딩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게요. 초고층, 말 그대로 굉장히 높은 빌딩을 이야기합니다. 이 빌딩 안에는 사무 공간도 들어있고요. 사람이 사는 주거 공간도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쇼핑몰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수영장과 같은 편의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작은 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게 건물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진, 그 다음에 바람을 견디기 위한 첨단 공법이 굉장히 많이 적용을 되는데요. 이 지진과 바람, 특히 지진이 아래쪽에서는 1cm의 지진만 흔들린다고 하도 위에서는 굉장히 많이 움직임이 있을 거기 때문에, 그리고 위로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이 훨씬 더 많이 불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견디기 위한 공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슈퍼프레임 구조가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빌딩이 일직선으로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인간의 눈으론 그 높은 빌딩의 위치까지 수직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듭니다. 그래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초고층 빌딩을 짓게 되겠습니다. 여기 있는 그림처럼 빌딩이 있으면 여러 개의 인공위성을 통해서 GPS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아이가 제대로 높게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초고층 빌딩에서 있어서 내진 설계, 즉 지진에 관련된 조금 더 활용되고 있는 그런 기술을 보자면 첫 번째는 면진 기술, 재진 기술, 내진 기술이 되겠습니다. 이 세 가지 모두 합쳐서 내진 설계라고 하는데요. 면진 기술은 여기 아래쪽에, 건물의 아래쪽에 받침을 삽입해서 집안의 흔들림이 건물에 직접 전달되는 걸 최소화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. 내진 기술은 지진 에너지를 건물 구조물이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. 이거는 아무래도 프레임 구조, 아까 봤던 슈퍼 프레임 이런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재진 기술은요, 건물이 파손되기 전에 진동 감쇄 장치가 지진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건물의 위쪽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초장대 교량 보겠습니다. 초장대 교량은 여기 옆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긴 다리를 이야기를 하고요. 보통은 지리적으로 이동이 불편한 섬과 같은 지역 또는 너무 높은 산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. 자, 보통은 이 교각사리의 거리가 1, 2km 정도 되는데, 교각이라고 하면 이 다리를 만들 때 세우는 큰 기둥 두 개를 각 큰 기둥 교각이라고 하고요. 이거의 사이를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교각 사이의 거리가 1, 2km 정도 되는 큰 다리를 이야기를 하고요. 주로 이거는 바닷가나 강가에 지어지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이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고요. 바람의 빠르기에 따라서, 풍속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
풍동 실험을 실시해서 이 다리를 건설하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다리 역시나 만들어질 때 고강도, 즉 굉장히 강하면서도 새롭게 만들어진 소재를 활용을 하고요. 다리 사이에 다리가 만들어졌을 때 이 다리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각종 첨단 센서를 적용을 해서 파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첨단 건설 기술에 활용이 되게 되겠습니다. 자, 특히나 여기서 활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한 개씩 좀 살펴보면요. 고강도 케이블 기술입니다. 우리 책에 설명하고 있듯이 이 고강도 케이블은 이 케이블 선 한 개가 약 한 4.5톤 의 무게를 견딘다라고 하는데, 물론 뭐 요즘에 조금 더 발전된 그런 기술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있겠죠. 어쨌든 이 다리 사이를 큰 차량과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얇은 케이블이 큰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. 이 다리 위에 차들이 지날 때 이 다리에 너무 많은 무게가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다리 위에 지금 얼마나 많은 무게가 올라가 있는지, 또는 바람이 지금 다리 위에서 얼마나 부는지, 온도가 얼마나 높은지, 또는 이 다리가 바람 위에서 어쩔 수 없이 흔들리게 될 텐데 그 흔들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,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사람이 눈으로 파악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첨단 센서를 쓰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센서를 통해서 파악한 사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. 아직은 안전하다 또는 안전하지 않다 등을 파악을 해서 이 다리에 사람들이나 차량이 못 들어오게 막는다거나 또는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한다거나, 그런 것들을 이제 안전관리 시스템의 센서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첨단 도로 포장 공법이 활용이 됩니다. 아무래도 다리의 무게가 적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도로에 까는 그런 아스팔트 말고 에폭시라고 하는 훨씬 더 가벼운 그런 도로를 그런 재료를 활용을 해서 도로를 포장하는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첨단 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. 이 첨단 설계의 목적은 바람의 영향을 적게 하면서도 바람이 잘 지나가게 하면서도 이 다리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설계가 되겠습니다. 훨씬 더 많은 설계 방법들이 점점 개발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되어서 초장대 교량이 지금 지어지고 우리 주변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우리가 이 다음으로 동영상 2개를 선생님이 연결해 두었는데, 첫 번째는 초장대 교량이 시공되는 과정입니다. 즉 바닷속에 있는 교각을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부터 나와 있고요. 동영상 2번째 거에는 다리가 바람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라고 있는데,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다리에 대한 뉴스도 한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선생님이 진행하는 강의는 끝이 나지만 동영상 1, 2 뒤에 있는 것까지 모두 보고 반드시 수강 완료를 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앞에 미리 제시되었던 과제로 생각해보기도 반드시 노트에 작성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수업